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변호고 중에 8번째, 그러니까 인제공 최현이 지은 화순채씨 족보 발문에 관한 것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변호고증이 아니고 그 인제공 최현이 지은 인제집, 문집 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완산채씨 별보발, 그걸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고증은 강의보의 서문 앞에 수록된 문헌이고 전주채씨 상고사를 고증하고 있는데 다른 가문 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이고 전주채씨 가문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산채씨 별보발은 알렴사공파 11세 인제공 최현이 지었어요. 임진왜란 직후인 1617년 광해 9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났으니까 끝나고 한 10여 년, 20년 됐습니까? 그때 지은 글이에요. 그 문집 인제집에서 이제 완산채씨 별보발 그랬는데, 변호고증에서는 화순보발 그랬고, 그 화순채씨 족보에는 아마 수록될 때 그냥 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족보를 지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변호고증에서는 화순보발, 제가 볼 때 그 화순채씨 족보에서는 그냥 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현은 화순채씨를 완산채씨라고 간주를 하고 화순채씨 족보를 완산채씨 족보에다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찰공 최세영은 아까 그 앞에 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최현이 그리 주장한 건 사실은 이 뒤집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변호고증에서는 그 내용이 축약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고증을 필사하는 과정에 약간의 오자도 한두 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현의 문집에 그 인제집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전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석은 제가 하는 겁니다. 감찰공 최세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완산채씨 별보발, 이게 이제 인제집에 있는 걸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인제집에서 완산채씨 별보발, 화순채씨 족보의 발문이란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인제공은 화순채씨를 아예 전주채씨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 제목이 이제 인제집에서 제목인데, 이제 여기서 완산채씨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화순채씨는 전주채씨란 얘기죠. 근데 아마 이 제목은 인제집에서 제목이고 화순채씨 족보에서는 그냥 발 요거만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글이 화순채씨 족보에 수록됐다는 얘기는 화순채씨가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처음에는 화순채씨와 전주채씨가 같은 일가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한 화순채씨 족보도 구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알만한 사람을 찾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 나하고 같은 일가인 최명룡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 이 최명룡, 이분은 중랑자공파 부안종의 10세 석계공인데, 이분은 아주 그 당시에 저명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명인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찌 된 건지. 최명룡이 나에게 족보를 보여주었는데 해주 목사 휘영유가 화순채씨의 시조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석계공을 통해서 받은 정보는 해주 목사 최영유가 화순채씨 시조다는 거, 그게 다더라 이 얘기죠. 하지만 그 족보를 통해서는 화순채씨가 전주채씨로부터 나누어진 연유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석계공이 준 정보에서는 화순채씨가 전주채씨에서 나눠줬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공이 찾는 정보는 화순채씨의 시조가 최영유냐 하는 게 아니고, 화순채씨가 전주채씨에서 언제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갔는지 그걸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석계공 최명룡이 준 정보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최영유가 시조다 그렇게만 적혀 있는 거죠. 혹시 족보를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필사해서 빠뜨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남는다. 빠뜨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는 화순채씨가 전주채씨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믿는 데는 제가 볼 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제공 가문, 그러니까 알렴사 공파 해평종의 가문은 구미에 살고, 이 화순채씨들은 김산에 살고, 지금 그 김천에 살고, 김천하고 구미하고 딱 붙었잖아요.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러니까 화순채씨하고 전주채씨가 남이라면은 서로 혼인해도 돼. 서로 혼인해도 돼. 그런데 남이 아니고 화순채씨가 전주채씨 한 지파라면 혼인하면 큰일 나는 거야.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이게 화순채씨가 전주채씨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혼인하는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이걸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뜨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화순채씨가 전주채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혹시 사위나 외손자를 아들이라고 잘못 수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화순채씨가 전주채씨가 아니고 전주채씨의 사위거나 외손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강의보 자손록을 보면은 최영유의 아들을 대호군공 최용각의 사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위나 외손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실 그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위나 외손자일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화순채씨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구해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제공 최현이 화순채씨 족보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당시는 족보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죠. 그래 이제 인제공 최현은 해평, 지금의 구미 출신이에요. 구미에 자기 가문이 다 있어요. 화순채씨는 금산, 김천에 살아요. 그러니까 전주채씨하고 화순채씨가 왕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웃에 사는, 말하자면 양반 가문들이니까. 그러니까 화순채씨가 전주채씨에서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차 잘못해가지고 전주채씨하고 화순채씨가 혼인을 해버리면은 이게 그 당시로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밝히려고 드는 거죠. 그래 물증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들은 바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석계공 최명룡을 찾아가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도 많이 하고 저명인사니까 찾아가서 문의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계공은 전주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부안 집안이고 주로 전주에서 활동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부안 가문이지만은 그 부안 종중의 종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안에 가서 살지를 못하고 전주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묘소가 그 주덕산에 있죠. 그래 이제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제 화순채씨 족보에 가장 오래된 걸 찾아서 나서게 됐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계령에 사는 최민정 씨로부터 매우 오래된 족보를 구할 수 있었다. 계령도 지금의 김천이에요. 지금 김천이 이제 옛날에 뭐 계령, 금산, 지대 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지금 김천시가 됐죠. 거기에 최민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족보를 가지고 있더라. 그 족보 역시 첫머리에 목사공이 화순채 씨의 시조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그 족보 첫머리에 적혀 있는 목사공 최영용과 화순채 씨 시조라 적힌 거는 그 이전에 석계공 최명룡이 보여준 족보하고 같아.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최민정 씨가 제공한 족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저절로 풀리게 되었고, 또 족보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최민정 씨가 보여준 그 족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됐다,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도저히 감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됐다. 인제공 최현의 노력을 보면은 화순채 씨 알림서 공파가 인제방 고을에 살고 있는데, 인제에 사는 양반 가문은 서로 혼인하는 게 당연해요. 부지불식간에 화순채 씨하고 전주채 씨가 결혼을 해버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둘이 같은 전주채 씨야. 그러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폐륜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노력 끝에 오래된 족보를 구했는데 계령에 사는 최민정 씨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화순채 씨 구보, 제가 화순채 씨 족보를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볼만한 게 없어요. 아마 임진왜란 이전에 만든 족보 같은데, 이 족보가 아니고 그냥 가성 정도일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대동부는 절대 아니고 가성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과연 그 인제공이 그 최민정 씨가 보여준 족보에서 어떤 단서를 찾았는지, 그 단서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놓고 인제공은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